네, 안녕하세요. 학교생활 잘하기 프로젝트 학부모 총회를 통해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갈매중학교에서 생활안전인권부장을 맡고 있는 체육교사 김정섭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은 네 스펙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성이 스펙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좀 불안해하시죠? 우리 아이가 혹시나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되면 어떨까? 혹시 가해를 하면 어떨까? 피해를 당하면 어떨런지 굉장히 불안해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갈등 상황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학교 폭력에 연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활하게 해결을 하면 좋겠죠. 하지만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대처 능력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일본이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그런 피해라든가 상처가 없어지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 다음에 상처를 회복을 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때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창시절 유명 연예인의 폭력, 나는 피해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고발, 미투, 가족 등의 채무 고발, 비투, 그 다음에 학교 폭력 고발, 학폭 미투, 이런 것들이 계속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학교 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학생의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한 물론 교육적 실천의 미흡일 수도 있고요. 또한 교사가 적절한 생활 지도를 하기 어려운 이런 교육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여 부족이라든가 인터넷 게임 및 영상 매체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부모인가요?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꿔라 라고 하고 학부모는 꿈을 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된 교육의 시작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학교 폭력에 앞서서 우리는 인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특히나 학생 인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인권 또는 학생권. 자, 학생이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해 당연히 가지는 권리나 자격을 말하게 되는데요. 어느 그 누구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인권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인권도 소중하겠죠. 건강할 권리도 있고요. 누구에게도 폭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피해를 당해서도 안 되겠죠. 수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받는 곳이고 대부분의 시간을 수업받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수업 방해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도 절대로 안 되겠죠. 학생들에게 수업받을 권리가 있다면 선생님들에게는 수업을 해야 되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저는 이 학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 실내와 외화를 이거를 구분하는 것은 기본적인 개념이다. 예의와 인성은 경쟁력이다. 교과서는 안 가져와도 칫솔은 가져와야 한다. 화장, 흡연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해도 아이들은 학교 생활을 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구분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실내화가 있고 외화가 있습니다. 실내화는 분명히 실내에서 신는 신발이고요. 실외화는 실외에서 신는 신발이겠죠. 개념이라는 것은요,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것이고요. 실내화와 실외화를 구분하는 그 자체는 저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사용 가능한 실내화는 저는 운동화용 실내화를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실내화를 착용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요즘은 체육과 스포츠클럽, 그 다음 동아리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의 안전과 부상 방지를 위해서라도 운동화용 실내화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냥 슬리퍼를 신게 된다면 이거는
운이 좋아서 안 다친 것이고요. 아이들의 걸음걸이라든가 또 허리, 또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살짝 너그럽게 봐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형 실내에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저는 너그럽게 봐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고 좀 느낀 점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니까 불국사의 과거의 수학여행 때 사진인 것 같은데요. 다음은 치마 길이를 재고 있고 머리를 자르고 있고 어느 영화의 한 장면인데 선도부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때 졸업식 때 이러한 장면들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아마도 어느 누구도 저걸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수학여행 때 그 사진을 찍었던 거는 아마 선생님이 시키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문화의 소중함도 잘 모르고 인권도 모르고 뭐가 중요한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건지 어디까지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 점점점 교육이 발달하고 의식이 발달하면서 당연히 폭력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시 되어 버렸죠. 올바른 문화를 소중히 개선 발전시키게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화장, 연애, 흡연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로미오와 줄리엣 법칙이 있죠. 하지 말라라고, 만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더 하고 싶은 거, 더 만나고 싶은 것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의 법칙이라 이야기합니다. 화장 그 자체가 문제가 될까요? 저는 자존감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왜 구속을 시킬까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화장하는 법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도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화장품의 어떤 재질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규제가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장 안 한 지금의 모습이 진심으로 이쁜 것이고 나쁜 사회일수록 나쁜 어른들이 청소년들의 용돈마저 벌어가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잘못 전달하여 화장품을 사게 만든다. 여러분들은 속지 말고 오시고 지금의 모습에 자신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화장 속에 숨어 살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있게 떳떳하게 학교를 다녔으면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요즘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조금 불안해 하시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바로 마스크 트라우마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화장 트라우마를 얻게 되면요, 화장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 타는 거가 불안하고요, 슈퍼마켓을 가는 것이 두려울 수 있게 됩니다. 화장 트라우마가 있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내 규정은 의견 수렴 후에 개정 규정위원회라는 회의를 거쳐서요,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여 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런 규정 개정은 학급 회의 및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 후에 규정개정위원회 회의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위원회는 교사, 학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무엇인가요? 질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치료기관이 아닙니다. 혼날 필요도 없습니다. 교육적으로도 안 됩니다. 자, 학교에서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겠죠. 부모와 잘 상의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아이들의 흡연은 건강상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또한 생활교육 차원에서 이런 흡연으로 인해서 많은 폭력과 문제 행동이 연루가 됩니다. 중학교 때 혹은 요즘에는 고등학교 때도 아직까지 중2병, 현재는 초등학교에서 이미 중2병으로 이제 굉장히 골머리가 있는데요. 우리 아이 혹시 중2병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어른에게 반항한다. 충동적이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친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친구 관계 유지가 어렵다. 부모와 멀어진다. 외모에 대해 관심이 높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만족스럽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분중 심리가 있다. 이성에 관심이 높다. 아무 이유 없이 우울하다.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저도 지금 보게 되면 한 8개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위 항목에 3개 이상 된다면 중2병이라고 하게 되는데 누구나 중2병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진정한 중2병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튀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고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너무 좋겠지만 문제는 실천 의지가 없다거나
뭐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거나 나는 남들보다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거나 또한 큰 트라우마가 큰 상처가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좀 센 척, 그 다음에 내가 영웅이어야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다른 것보다 무조건 소속감이 더 중요한, 친구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인정의 욕구가 강한 이런 중2병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이 중2병인데요, 영원히 사춘기, 영원히 중2병이 됩니다. 단순히 중2병이 아닌 우울증일 수도 있거든요. 청소년 뇌기능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이런 불안 증세로 인해서 아이들의 행동들을 잘 살펴본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위대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좀 남들보다 과한 행동을 많이 보이는 아이들이라거나 혹은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무기력한 아이들이라거나 공부만 생각하는 아이들, 운동만 생각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 행동에 보이는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들이 좀 있는데요. 관심 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관심만 받기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칭찬을 할 거리도 없고 제 마음만 아프고 답답합니다. 보건실에 너무 자주 가거나 도서관에만 있는 아이들도 저는 잘 봐야 될 아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직 운동만 생각하는 아이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을 좀 주면 되는데요. 아이와 만난 퇴근 후에 아이들을 처음 만나게 되면 15분간 절대 자신의 이 부모님의 등을 보여주지 말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만약에 혹시 ADHD 아동의 부모라고 한다면 담임 선생님과 친구가 되어야 되고요. 혹시 아이가 우울증을 갖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콜먼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 시설 등의 교육 투자 경비의 불평등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학생의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대화, 적절한 관심, 넉넉한 기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가정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거는 사실 상관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행동은 부모의 마음먹기에 따라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올바른 아이로 성장하게 돕는 교육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인성이 경쟁력이다, 인성이 네 스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가 정직을 우선을 선택하도록, 무엇보다도 정직이 우선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강조해야 되겠습니다. 아이의 도덕적 행동을 기르도록 우리가 합심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조건 칭찬보다는 과정을 살펴 잘한 점을 칭찬을 했으면 좋겠고요.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묵인하지 말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해 주는 것이고, 인성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학교 폭력의 특징을 보게 되면 점점점 나이가 어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하고요. 많이 당한 이런 피해 학생이 나중에 꼭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신체적인 폭력보다는 요즘에는 언어폭력, 시선폭력, 분위기폭력, 그리고 사이버 폭력이 월등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인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장난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만 즐거운 것이 절대 장난이 아니다. 나도 즐거워야 되고 상대도 즐거워야 장난이다. 하지만 그럼 나도 즐겁고 상대만 즐거워도 서로 때리고 있다면 그것이 장난일까요?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는 사람들도 같이 즐거워야 장난이다. 근데 간혹 나도 즐겁고 너도 즐겁고 보는 사람도 즐거운데 그 상황이 폭력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미성숙한 사회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구체적으로 장난과 폭력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시 한 편을 적었습니다. 제목 빙자한. 강도 센 참참참 뿅망치는 게임을 빙자한 폭행이다. 의자 빼기는 장난을 빙자한 폭력이다. 아이스케이키는 관심놀이를 빙자한 성추행이다. 헤드락은 프로레슬링 기술을 빙자한 폭력이다. 기절놀이는 장난을 빙자한 살인미수이다. 공을 빌려가서 망가뜨린 것은 미안함을 빙자한 금품갈취이고, 강도 센 어릅땡은 게임을 빙자한 신체적 폭력이다. 모둠에서 특정인에게 패스 안 하는 것은 연습을 빙자한 따돌림이고, 체육복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는 것은 깜빡함을 빙자한 금품갈취이다. 자신이 잘못 던진 공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셔틀을 빙자한 강요이고, 상대팀에 대한 저격이
경기장이 아닌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사이버 폭력이다. 우리는 해서될 행동이 있고요. 해서 안 될 행동이 있습니다. 장난은 인권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도 즐겁고 상대도 즐겁고 보는 사람들도 즐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학교폭력과 관련돼서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가 기록된다는 것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 말과 행동이 침착하고 사려 깊으며 성격이 명랑하고 활발하여 친구를 때려 전치 4주의 병원 신세를 지게 함. 순발력과 민첩성이 뛰어나 상황 판단 능력이 우수하여 자신의 공격 포인트를 높이는 등 앞날이 기대되는 학생임. 이렇게 적혀 있진 않겠죠. 학교폭력 예방 및 법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2019년 9월 1일자서부터요. 이제 많은 것들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 2020년 3월 1일서부터 자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학교폭력 대체 자치위원회가 학교 내에 있었는데요. 이제는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이제 학교폭력과 관련된 회의는 심의위원회, 즉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재심, 행정심판, 소송 이런 것도 예전에는 담임선생님, 학생부장, 학폭 담당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교육장으로 행정심판, 소송이 넘어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전담기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학교장 자체 해결에 법률적으로 근거를 제시하게 되었고, 또한 전담기구의 구성원에 학부모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와 상담은 누구나 할 수가 있겠지만 특히 성폭력 사안을 제외한 폭력 발생 시에는 담임선생님, 그다음 생활지도계, 학년부장님, 전담기구, 교장선생님의 어떤 회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했죠. 이게 바로 4가지가 조건이 있는데요. 4가지 충족 시에는 피해자 부모나 피해 학생이 요거는 학교폭력 이 심의위원회까지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심의위원회까지는 안 가고요.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게 되겠죠. 자, 그럼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된다는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 4가지가 무엇일까요? 자, 제가 그래서 이게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진제보. 자,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지진제보. 학교폭력은 지진과 같다. 즉 재난과 같다. 이렇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 그리고 피해가 동반하는 이런 재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빠르게 제보해야 된다.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 4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된다고 한다면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충족이 안 된다 한다면 이거는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안 되고 교육청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받게 된다면 조치에 대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학교폭력의 절차를 보게 된다면 자체 해결 요건이 충족되느냐, 충족이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학교장의 자체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이 조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 바로 학교폭력 이 심의위원회, 그 다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옛날에 구선도위원회라는 말을 썼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또 친구 사랑을 위해서, 또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안전교육이 교육과정 내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교 내 상담을 할 수 있는 위클래스라든가 또한 학부모 폴리스, 학생 자치, 또래 중조 프로그램, 어울림 프로그램 등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운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도 피해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도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상처를 줘서도 안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 활동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개발원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의 원인을 6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의사소통 능력이 안 된다거나 갈등 상황에서 해결이 잘 안 된다거나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거나
자기 존중감이 낮거나 또한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능력이 부족하거나 이 6가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학교에서는 이런 역량들을 높이기 위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가 교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부모는 아이의 전문가입니다. 또한 교사와 부모는 동반자이죠. 미운 행동은 좀 외면하시고요. 관심 표현은 즉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경청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또 소통이죠. 재앙을 막으려면 부모와 교사가 미리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학부모 총회 때 담임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은 절대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실 텐데요. 3월 이제 2주 정도 경험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오늘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수업 시간에 집중은 잘 하고 있나요? 종치기 전에 자리에 잘 앉아 있는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 아이가 인사를 잘 하고 있나요? 점심 먹고 양치질을 잘 하고 있나요? 급식은 골고루 잘 먹고 있나요? 다양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나요? 선생님에게 대할 때 밝은 표정을 짓고 있나요? 학교의 굳은 일을 솔선수범하고 있나요? 수업 시간 혹시나 다른 공부를 한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기력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했지와 했니? 꿈을 이루자라고 했지 꿈꾸라고 했니? 학업에 욕본다라고 했지 욕하라고 했니? 잘 자라야 한다라고 했지 그냥 자라고 했니? 미래를 준비하자라고 했지 미리 자라고 했니? 운동해야 한다라고 했지 운동만 하라고 했니? 지구력이 중요하다라고 했지 무기력하라고 했니? 공부에 파이팅 하자라고 했지 파이터 되라고 했니? 자신감을 갖자라고 했지 자신만 생각하라고 했니? 라고 선생님 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학생들이요, 너무 많은 무기력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력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건강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고,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